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가 지난 4일 검찰로부터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관련해서 소환을 통보받았죠.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되지 않았고 부부가 나란히 검찰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검찰 무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이후 더욱 대담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민주당의 법안은 이재명을 위한 법안임을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부부에게 각각 4-5개의 날짜를 주고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아직 이재명 부부 측으로부터 소환 날짜 조정과 같은 절차는 없었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있으면 엄청나게 긴장할 수밖에 없고 가급적이면 검찰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통상적이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장을 받으면 그때부터 밥맛도 없을 것이고 정신도 몽롱하다는 것인데 이재명은 워낙 소환장을 많이 받아봐서 그런지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은 현재까지 검찰의 소환 통보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과 일정 조율은 물론이고 불출석 사유서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송국건의 혼술에서 밝힌 내용인데 민주당 관계자들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는 조만간 검찰청이 없어질 텐데 뭐하러 나가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재명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지금 검찰을 대하는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즌2를 추진하면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사 탄핵안도 발의해보고 대통령 탄핵 청문회 날짜도 잡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국가기관인 검찰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특권 의식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인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이런 식으로 무시했다가는 검찰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경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처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 그렇게까지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부부 측에게 전달한 소환 날짜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은 끝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환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된 것이 공권력을 이렇게 무시하는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경우 비난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것은 국회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제 뇌물을 공여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이재명이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은 유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재명의 제3자 뇌물 수수 금액은 800만 달러, 뇌물을 줄 당시의 환율로는 110억 원 정도 됩니다. 뇌물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징역 20에서 25년형이 통상적으로 선고된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3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화영과 김성태의 대북 송금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따라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재판을 끝까지 선고한다면 당연히 유죄가 선고될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기일도 훨씬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진우 부장판사를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 등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부로 재판부를 옮겨달라고 신청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판을 이관하기 위해서는 재판들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과 불법 송금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죠. 그리고 또 대장동 사건에 가져다 붙일 경우 재판이 최소 5년 정도는 시간을 더 끌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순차적으로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의 재판 이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 등으로 볼 때는 서울로 이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 경우에도 재판 시간 끌기는 성공하는 셈입니다. 만약 이관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재판이 시작됐을 것이죠. 최소 1개월 정도는 시간을 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에서 시간을 끄는 건 다음 대선이 있을 때까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또 신진우 재판부를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안을 파악하고 있고 또 이화영에게 9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성태에게는 검찰이 구형한 3년 6개월을 그대로 선고해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나타나듯이 신진우 부장판사는 무거운 선고로 정평이 나 있는 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판사는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데 판사들은 보통 2년마다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진우 부장판사는 원래 지난 2월 인사이동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재판을 마무리하라고 1년 더 남아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2월이면 3년이 되는 만큼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은 그때까지 재판을 최대한 질질 끌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아마 서울로 재판 이관이 무산될 경우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이재명의 전략은 재판부 기피 신청일 것입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통해서 1, 2개월 정도 더 시간을 끌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변호인을 교체해서 또 시간을 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인을 무더기로 신청해서 시간을 끌어가는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이 대북 송금 재판에서 시간을 끌었던 그 방법 그대로죠.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하는 목적도 있지만 다음 대선 때까지 대법원 선고를 미루겠다는 전략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3년이 지났다고 꼭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부를 4년간 스테이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조국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에 대해서도 계속 시간을 끌 수 있도록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이재명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 1년 더 수원지법에 남아있으라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함께 서정욱 변호사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이후 재판정에 나가보면 재판부의 시간 끌기가 상당 부분 없어졌고 빨리빨리 재판하는 분위기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시간 끌기가 그리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10월 초 정도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인데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납할 수도 있는 중요한 재판인 만큼 8월 23일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신문기일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결심 공판에 이어서 10월 초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고 김문기 성남 도계공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부분보다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는 주장이 훨씬 죄질이 나쁘다고 얼마 전 판사들을 취재한 언론 보도가 있었죠. 국가기관을 끌어들여 거짓말을 했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판결이 그렇게 치우치지는 않는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이재명은 벌금 1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중형이 예상되는데 어쨌거나 10월에 1심 재판이 내려지면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이 지켜질 경우 내년 봄이면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최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대법원 주변에서는 재판을 빨리빨리 하는 그런 기류가 상당히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위정교사 재판인데 오는 9월 30일 결심 공판을 통해 피고인 신문과 구형이 이루어지면 10월 말이나 늦어도 11월 초 정도에 1심 선고가 예상됩니다. 위정교사 역시 지금 단계에서 볼 때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형량이 얼마나 선고되느냐가 주목되고 있는데 최소 징역 2년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로 갈 것인지 또 혹시 법정 구속을 시킬 것인지 이 부분도 주목되고 있는데 형사 33부 김동연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재명의 편의를 봐줘왔고 따라서 야당 대표라는 점에 더해서 법정 구속은 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지금 우세하다고 합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역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연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동일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인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서 4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판결할 경우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만큼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에 대한 심리가 끝나면 분리해서 선고해 줄 것을 지금 요구해 둔 상태입니다.
이재명의 선고 형량과 관련해서 서정욱 변호사는 송국근의 혼술에서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단일 재판에 여러 가지 혐의가 얽혀 있을 경우 가장 무거운 형량의 50%를 가산할 수 있지만 별도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모두가 가산되기 때문에 지금 계산을 해보면 상방울 대북 송금이 100억이 넘으니까 20에서 25년, 그리고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후원금 등은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30년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다 위정교사,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또 앞으로 추가될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을 추가하면 총 7, 80년형은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서 변호사는 내다봤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열심히 도망가면서 대통령 탄핵의 군부를 떼고 있지만 10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면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